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UCLA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학교 당국이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새벽 내내 충돌했습니다. UCLA는 어제부터 시작된 캠퍼스 내의 수업 중단을 이번 주말까지로 이어갑니다. 모든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대학가에 퍼진 반전 시위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학 캠퍼스에 경찰력이 투입돼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만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하원이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대학 내 반유대주의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한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학가에서 격화 확산하는 시위와 관련해 소수의 학생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시위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디에도 바이든은 없다면서 공감 능력 부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급속 충전을 담당하는 인력 대부분을 해고했습니다. 충전소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으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기차 업계에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20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3월 무역수지 적자가 6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억 달러 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거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내 독립재단을 통해 하버드 등 대학 연구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이 연구 수백 건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5명 가운데 4명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5명 중 2명은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주 아시안 3명 중 1명꼴로 아시안 증오 혐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이 어제 오전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최한 효도 큰 잔치에는 많은 시니어들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도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파괴, 입법 폭주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댈러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5차전에서 93대 123으로 대패하면서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몰렸습니다. LA 다저스가 아리조나를 8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야마모토는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3승을 챙겼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UCLA로 가보겠습니다. UCLA 현재 공권력이 투입돼서 학생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KTL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Says rides to ER, to the hospital, some water bottles, and so people here have been kind of putting things together, trying to clean up, trying to make sense of what remains and what is left behind. Can I just ask you what's sort of next for you guys? What's sort of next? Yeah, where do you go from here? UCLA가 결국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UCLA가 시위대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야영지를 불법 집회 장소로 규정했습니다. 불법 집회 장소로 분류된 UCLA 로이스홀 앞 텐트 야영지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바리케이트를 강화하고 저항했지만 결국 오늘 새벽 2시 45분경부터 경찰이 바리케이트 철거와 시위대 등과의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UCLA는 지난 1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학교 내 모든 수업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C 계열의 총장 마이클 드레이크는 이번 시위가 폭력 사태로 발전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주도한 강제 해산은 팔짱을 끼고 긴 줄을 만들고 있는 시위대 학생들과 여전히 대치했지만 결국 오늘 오전 지금 이 시간 현재 거의 해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시위대가 있어서 오늘 내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큰 충돌은 아니겠지만 이 캠퍼스 정리하는 작업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체포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시위대 강제 해산으로 몇 명을 체포했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UCLA 캠퍼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학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에 UC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일 밤 복면과 마스크 두 건을 두른 친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 UCLA 캠퍼스에 난입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캠프를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이 빚어져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학과 경찰층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은 밤 11시 정도였는데 경찰이 사태를 진정시킨 것은 이튿날인 일요일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대학이 경찰에 연락해 LAPD가 캠퍼스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새벽 1시 40분이었지만 폭력 사태가 진압된 것은 새벽 3시가 돼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폭력 사태에 즉각 개입하지 않고 시간을 끈 점도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PD와 LA 카운티 쉐리프국,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UCPD 등 유관 치안당국과 직접 만나 UCLA 캠퍼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LAPD는 학생들과 캠퍼스가 안전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30일 밤 UCLA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인에게 폭죽을 터뜨리고 화학물질을 뿌리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해 체포,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UCLA에서 화요일 밤 발생한 폭력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폭력이나 기물 파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폭력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정학이나 퇴학 혹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CLA 캠퍼스를 포함한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릭 샤베즈 의원도 이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대학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샤베즈 의원은 반유대 시위대의 메시지나 전술에 대해서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시민권과 옹호단체인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의 LA 지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친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을 비난하고 이번 폭력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것,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LA 유대인 연맹도 1일 성명을 발표하고 간밤에 UCLA 캠퍼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경악하고 있다며 간밤에 있었던 소수 친이스라엘 시위자들의 혐오스러운 행동은 유대인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은 30일 밤 UCLA가 친팔레스타인 캠프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드레이크 총장은 UC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UCLA에 상세한 보고를 요청했다며 시위 대응에 대한 대학 측의 계획, 조치, 그리고 사법당국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전 시위, 여러 대학 캠퍼스에 경찰력이 투입돼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만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대학가 반전 시위에 물꼬를 튼 뉴욕 컬럼비아대에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군합 장비를 착용한 경찰이 점거된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UCLA에서는 신팔레스타인 농성장에 강목을 든 맞불 시위대가 난입했습니다. 격렬한 충돌로 10여 명이 다쳤고 2시간쯤 뒤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Had people amazing us, beating us with bats and sticks, throwing whatever they could to us, and none of this law enforcement was here at all. 시위가 길어지고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미국 전역의 대학 30여 곳에 공권력이 투입됐고 체포 인원은 뉴욕에서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외부인이 시위를 선동한다고 주장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향투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When I was a student back in the 60s, we were told we were led by a bunch of outside agitators, by politicians nobody remembers the name of today. 백악관은 시위대도 법을 지켜야 한다며 체포는 현장에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옹호했습니다. They have the right to peacefully protest as long as it's within the law and that it's peaceful. Forcibly taking over a building is not peaceful. 시위대와 협상을 통해 농성을 끝내기로 합의한 대학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 경찰 투입이 잇따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내우외환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벌써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가 퇴로를 찾지 못한 채 확산되고 있는 이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 대응을 두고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야영 텐트 농성을 넘어서 건물 점거 사태로 번진 대학가 시위를 두고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대이스라엘 노선에 분노하는 대학생들의 저항할 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 막 끝났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한 폭력 행위도 시위대의 어떠한 폭력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백악관 내부 안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대학가에서 격화 확산하는 혼란과 관련해 소수의 학생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인들은 법 안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전 시위대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가운데 오는 7일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박물관에서 반유대주의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하는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대한 당국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투르크 최고 대표는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서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강경 조치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최고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제기된 반유대주의적인 언행은 물론이고 반팔레스타인 내지 반아랍 성향의 언행도 모두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고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연방 하원이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 홀로코스트 추모연맹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의는 홀로코스트 추모연맹이 인식 재고 등을 목적으로 2016년에 채택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대학 내 반유대주의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기괴한 법안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학가에서도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잉글랜드 셰필드와 브리스톨 그리고 리즈, 뉴캐슬 지역의 최소 6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집회나 행진을 벌였거나 또 천막 농성 중이라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중부 코번트리에 있는 워릭대에서는 일주일 넘게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셰필드 내 여러 대학 교직원과 학생,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셰필드 캠퍼스 연합은 어제 셰필드대 캠퍼스에 있는 학생조합 건물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맨체스터 대학과 브리스톨대 캠퍼스에도 각각 농성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은 친 팔레스타인 학생단체가 도서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대학의 시위 주최 측은 앞서 여러 차례 시위와 공개 서한, 학생조합을 통한 건의 등으로 대학 측에 지속해서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텐트를 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남가주죠. 대체로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더 늘겠고 낮 기온은 70도 내외로 떨어져 전날보다 4, 5도가량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쾌청하고 포근한 캘리포니아 봄 날씨 회복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58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83도, 53도, 해안 지역은 65도, 55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3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용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한 은혜 한인교회에서 효도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다녀오셨죠? 현장도 들썩들썩 오래간만에 즐거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장을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1일 플러튼의 은혜 한인 교회에서 라디오 서울 방송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열린 효도 큰 잔치 행사에서 한인 시니어들이 가수 전영록의 히트곡을 들으며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환호했습니다. 슈퍼스타 전영록과 함께 이팔 청춘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에 한껏 들떠 연신 한바구음을 띄웠습니다. 이날 효도잔치에 참석한 한인들은 한인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슈퍼스타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잔치를 선사한 라디오 서울 방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인 남성 이씨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한국의 대가수이신 전혁 씨를 만나가지고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라디오 서울이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노인분들하고 또 노인 아닌 분도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힘써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한인 여성 시니어 강 씨입니다. 네, 아주 그냥 자그마하시고 너무 예쁘시고 칠순이라 그러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도와드리려고 사실 왔었어요, 아침에. 근데 자, 우리 여기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주최를 많이 하시거든요. 라디오 서울이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빠른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스타인 전영록 씨를 직접 보면서 사진도 찍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여성 박 씨입니다. 네, 노래도 되게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고 공연 자체가 되게 어르신들 위해서 되게 좋은 효도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좋았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 근처에 있었고 저는 오는 데는 어렵진 않았어요. 네, 아니 이런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한인 남성 윤 씨입니다. 벨리에서 일부러 효도 큰잔치 라디오 서울에서 한다 그래서 특별히 왔는데 글쎄 멀리 오길 잘했네요.
없었는데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듣고서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글쎄 뭐 제가 이제 그 아침부터 라디오 서울을 많이 듣는데 좋은 공연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날 효도 큰 잔치 행사에는 클레버케어 등이 후원사로 참여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5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과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의 윤만 이사장입니다.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그걸 저희가 이 오렌지 카운티로 유치를 해가지고 그 대회를 순복리에 진행을 시켜준 그 주관 단체로 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우리 로컬에 계시는 분들한테 커뮤니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했었고 또한 이번 행사는 한인 사회의 어른으로 고단한 이민 생활을 씩씩하게 헤쳐온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한인 시니어들을 더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상희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고문입니다. 저희들이까지 우리 시니어 분들의 고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젊은 세대들도 있는 거니까 저희들 젊은 세대들 앞으로 여러분들 더 잘 섬기도록 하겠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원한 스타인 전용록 씨의 공연이 이어지는 내내 한인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공연을 진행한 전용록 씨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와서 노래 부르는 거는 전용록이라는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와 또 그 추억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그나마도 이게 뭐 효도 큰 잔치라는데 저도 이제 효도 해드려야죠. 제 연배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냥 생각만 점치사시면 됩니다. 이날 효도 큰 잔치에는 래플 추첨을 통해 이불, 쿠키, 음료수, 홍삼, 홈쇼핑월드의 제품 등 푸짐한 선물이 래플 추첨으로 통해 선사되었으며 라면과 오렌지가 든 구디백이 참가자 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측에서도 이날 참석해 라디오 서울 방송과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라디오 서울의 효도 큰 잔치는 라디오 서울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주에 있는 아시안 3명 가운데 1명꼴로 아시안 혐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미주의 아시안 3명 중 1명이 혐오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사반타 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주의 아시안 30% 이상이 인종적인 욕설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9%는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미주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했는데 전 국민들은 아시안들보다는 이런 아시안 증오범죄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코로나 이후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조사에 참여한 아시안 주민 중 41%는 자신이 신체적 공격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59%는 적어도 앞으로 5년 안에 인종차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중에서도 당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밝힌 아시안들은 공화당이라고 밝힌 아시안보다 인종차별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세대 간에도 나타났습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 연령층 가운데 38%가 자신들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75세 이상의 아시안 중 17%만 이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또 미주에서 아시안들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52%가 미주에서 유명한 아시안을 떠올리기 힘들다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59%는 드라마에서 더 많은 아시안을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근 보잉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긴급 회항, 비상 착륙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 에어 프리미어가 소속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300여 명의 승객들이 공포했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 프리미어가 마스크를 써라, 벨트를 매라라는 내용의 긴급 안내 방송이 갑자기 흘러나왔습니다. 오전 8시 50분
여압 장치 이상이 발생해 이륙 약 1시간 만에 기술을 다시 인천으로 돌리고 급격히 고도로 낮추고 안에서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여객기에는 32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산소 마스크를 한 채 불안에 떨어야 했고 해당 여객기는 이륙 후 약 2시간 만에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탑승객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더니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 승무원들이 긴급 방송을 했다며 일부 승객은 공포감에 울기도 했다고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탑승객은 소셜미디어에 당시 사고 기내 동영상과 함께 비행기가 급강하해 마스크 떨어진 후에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죽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에어프레미아 직원 전용 블라인드에는 일부 항공기 기내 기압이 불안정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비사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그 비행기가 계속 운행 중이다라는 글이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취항을 시작한 에어프레미아는 LA 인천 노선을 현재 주 6회 운행 중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뉴욕 인천 노선을 주 4회 운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미주 노선에 투입된 기종은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87-8과는 다른 장거리용 비행기 787-9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비행 기종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정비에 꼼꼼하지 못한 항공사는 없어야 합니다. 정비의 점도 강화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LA 지역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섭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를 운영하는 SL재단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과 공식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세리토스의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진료와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해 7월 업무 협약인 MOU를 통해서 양측이 LA의 건강검진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따라서 분당 서울대병원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인력과 장비, 시스템 교육까지 건강검진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방위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SL재단은 검진센터의 설립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세리토스 지역에 연면적 19만 5천 스퀘어피트 상당의 구층 건물을 매입했고 1, 2층을 검진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재단 측에 따르면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검진센터에는 우수한 의료진과 MRI, CT까지 최첨단 의료장비 시설을 갖춰서 미국에서 최첨단 한국형 원스톱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인들은 고립감, 자살충동, 자살률 등이 인종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LA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한인회는 5월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인식의 달을 맞아 한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정부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인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인회가 안에서 어제 회견을 통해 홍보와 안내에 나섰습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중심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본부와 클리닉이 있고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실제 한인들의 이용률은 저조하다라고 카운티 정신건강국 측은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의 제임스 회장은 최근 올림픽 경찰서에서 한인 어머니가 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접수되고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행범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정신건강국에서 한국어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버몬트와 유가에 위치한 LA 한인타운 본부 건물 1층에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기관 연결을 제공하는 코리아타운 클리닉을 운영 중입니다.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원과 유가, LA 한인타운에 있는 이 범원과 유가의 정신건강 상담 건물이 있는데요. 510 사우스 벌몬 애비뉴가 정확한 주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예약 없이 가셔서 상담받고 클리닉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오는 7월 13일에 시행되는 제95회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 원서를 15일 수요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부 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응시 원서는 LA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가 주최하고 인아트스쿨이 주관하면서 LA 총영사관, LA 한인회가 후원하는 제2회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 사업회 미술대회가 열립니다.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자녀들이 일제치하 고국을 위해 헌신했던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되새기고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지난해 1회 대회에서 80여 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공모돼 리버사이드시 도산 동상 부근에서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이며 도산 안창호를 주제로 한 그림, 3D 아트, 조각, 사진, 디지털 등 작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비가 따로 있습니다. 참가비 $20고요. 상금은 1등 $300 등 여러 가지 상품 선물 주어지게 됩니다. 시상식은 6월 9일 리버사이드 도산동상 앞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인아트스쿨 213-808-9481 213-808-9481로 하시면 됩니다. 산타모니카 비치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4곳 해변이 여행 전문지인 트래블 앤 레저가 올해 선정해 발표한 미국 내 최고 해변 25곳에 포함됐습니다. 이 잡지가 최근에 발표한 올해 최고의 해변 탑 25 리스트에는 하와이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등의 인기 있는 비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타모니카를 포함해 샌디에고의 코로나도 비치, 레이크타워의 포프 비치, 중가주의 카멜 비치 등 모두 4곳이 선정됐습니다. 트래블 앤 레저는 탑 25 해변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래의 질과 파도, 대중교통, 그리고 접근 가능한 주차와 산책로, 그들의 양과 같은 기준이 완벽한 해변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트래블 앤 레저가 꼽은 전국 탑 25 해변이 이 트래블 앤 레저에 실려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정수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이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LA 가까운 데 있죠. 이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에서 윤여정 특별 조명 회고전을 엽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윤여정의 반백년 연기 인생을 조명하는 상영 프로그램 윤여정을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연다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전했습니다. 회고전은 윤여정이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작품 미나리를 시작으로 윤여정이 출연한 여러 작품 등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8개 작품입니다. 윤여정은 또 17일과 18일 이틀간 직접 LA에 있는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을 찾아 현지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더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해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YTN입니다. 기준금리를 6번 연속 동결한 연준은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둔화하던 물가 그래프가 올해 들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기자들의 관심은 금리 인하가 언제쯤 가능할지 올해 안에 가능하긴 한 건지에 집중됐지만 파월 의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물가가 2%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And another path could be, an unexpected weakening i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So those are paths in which you could see us cutting rates. 연준은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대로 견고하고 인플레이션도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세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So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뉴욕 증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안도감을 나타냈지만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완화돼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예측은 40%에서 30%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20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돈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177만 4천 건으로 1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한 주 전과 역시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 수치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무부는 3월 무역수지 적자가 6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출은 전월 대비 53억 달러 감소했고 수입은 54억 달러 감소하면서 1억 달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국과 교역은 전월 대비 19억 달러가 줄었고 미국 무역 적자는 2022년 3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배터리 급속 충전을 담당하는 인력의 대부분을 해고했습니다. 충전소의 확장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인데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전기차 업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급속 충전 시스템 슈퍼차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충전망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You just need to park, plug in, and you can go about your day. It will alert you if your charge session is coming to an end. 최근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체 부서가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약 500명의 슈퍼차저팀 인력 대부분을 해고한 겁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글로벌 인력 감축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가 미국 전체 전기차 충전망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제너럴 모터스 등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방식을 바꾸는 등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It means that these automakers are losing their main points of contact within Tesla just ahead of the summer driving season in the US when people go on holidays and stuff like that. 이에 대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슈퍼차저를 계속 확장할 계획이지만 좀 더 느린 속도로 추진하고 기존 충전소 활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전망 확장이 늦춰지면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되고 전기차 확대에 힘써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를 갖고 있었는데 93대 123 이렇게 질 수가 있나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막판에 몰려서 클리퍼스 이제 한 경기만 더 패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댈러스가 어제 5차전 이 LA에서 열린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서 댈러스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클리퍼스는 어제 선수들의 슛 감각 최악이었습니다. 폴 조지,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브룩 너무너무 슛들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클리퍼스가 과연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클리퍼스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도중에 주먹질을 하면서 난투극을 벌였던 밀워키와 템파바이 선수들이 결국에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KBS입니다. 문제의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1루 땅볼을 치고 아웃된 템파베이 시리. 밀워키 투수 우리베가 무언가 말을 툭 던졌고 시리가 발끈하자 우리베가
갑자기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시리까지 주먹질하기 시작하는데 두 팀 선수들이 벤치에서 뛰쳐나와 한동안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좀처럼 보기 드문 난투구. 경기 내내 이어져 온 두 팀의 신경전이 싸움으로 폭발한 건데요. 앞서 3회 시리가 페랄타를 상대로 홈런을 치고 배트를 툭 던진 뒤 유유히 걸어갔는데 이에 화난 페랄타가 빈볼을 던지고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중징계를 결정했는데요. 먼저 주먹을 날린 우리배가 6경기, 여기에 맞대응을 한 시리는 3경기 출장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8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8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오타니 선수는 하루 휴식을 가졌죠. 그리고 어제 선발로 나섰던 야마모토 선수 6이닝 5안타 무실점 3진 5개로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방어율은 평균 자책점 2.91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뭐 벌써 난리 났어요. 뭐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네, 싸이 영상에 도전하고 있네. 처음에 못할 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것 같더니 지금 이제 또 야마모토 싸이 영상에 도전한다, 신인왕에 도전한다, 뭐 이런 내용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마모토 선수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 3승 1패 기록 중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에게 아주 어려운 과제가 첩첩산중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 추가 출전권을 독일 분데스리가가 가져가게 되면서 토트넘은 반드시 이번 시즌을 4위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열리는 첼시전부터 손흥민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KBS 보도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전반 36분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반격에 나섰지만 음바페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끝내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고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1대0 승리로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독일 분데스리가가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유럽 대항전 지수가 2위로 확정됐습니다. 리그 5위까지 출전권이 확대되면서 다음 시즌 정우영의 슈투트가르트가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현재 리그 5위 토트넘은 남은 경기 전승을 해도 자력 챔피언스리그 본선행은 불가능합니다. 4위 에스턴 빌라의 승점을 추격해야 하는데 첼시와 리버풀, 맨시티 등 첩첩산중입니다. Playing against a big team and you gotta just stick on your play and just be strong in the basic things, you know, like set pieces and duels and. 어느 때보다 손흥민의 골이 필요한 시점. 내일 새벽 예스슨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첼시전에서 리그 17호 골 사냥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지금 남의 나라 축구 볼 때가 아니죠. 한국 축구 미래 어떻게 될까요? YTN이 정리해봤습니다. 황선홍호의 가장 큰 패인은 전술의 실패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우리보다 전력이 열세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백 전술을 가동했습니다. 수비 숫자는 많았는데 수비는 번번이 뚫렸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똑같이 3백을 쓴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우리 선수를 끌어내고 공격할 공간을 유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전술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계획 없이 경기마다 컨셉이 달라졌고 토너먼트에 돌입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것이 올림픽 진출 실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종 예선 직전 열린 사우디 친선 대회에 황 감독은 가지 못했습니다. 전술을 다듬고 조직력을 바짝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성인 대표팀 사령탑을 겸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도 올림픽은 갈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과 결정이었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남았습니다. 크린스만 감독의 무색무취 전술에 팬심이 돌아선 것처럼 황선홍 감독의 무기력한 전술에도 팬심은 싸늘합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 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당신의 비즈니스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가 함께합니다. CBB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